안녕하십니까, 강창남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마케팅의 전반적인 것, 그 다음에 마케팅에서 이 홍보와 관련된 부분에서 이론적인 스와트 분석, 거기에 따른 전략 수립까지 살펴봤고요. 오늘은 추가로 STP 전략에 대해서 같이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구독, 좋아요. STP도 이론상으로는 상당히 잘 정리가 돼 있어요. 근데 실제 적용하기가 어려워서 대표님들이 이론만 아시고 실제 적용은 잘 안 되시는 것 중에 하나가 STP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영어 약자를 따서 한 거예요. S는 segmentation, 나눈다 라는 의미죠. 그 다음에 T는 타겟이라는 의미예요. 내 표적. 그 다음에 P는 포지셔닝 이라고 하죠. 내가 어떤 위치에 자리매김할 것이냐. 기본 사항은 당연히 알고 계실 거고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간단히 그냥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나라에 그냥 5천만 인구가 전체 있다고 봐요. 일단 중요한 건 나누는 거예요. 근데 이 나누는 거는 기준이 있어야 나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기준은 회사에서 원하는 대로 정하시면 돼요. 뭐 정해진 룰이 없어요. 근데 뭐 어떻게 나누지 자꾸 그러세요. 그럼 대표님들이 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처음에 구상하실 때 생각했던 것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제품은 화장품이다. 그러면 이 제품은 좀 젊은 층, 그러니까 10대부터 30대까지 주로 여성이나 남성 중에서도 어떤 미용에 관심이 있어 하는 이런 층을 대상으로 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셨다라고 하면 5천만 인구를 나누는 거죠. 일단 나이로 먼저 쪼개는 거예요. 자, 10대 미만은 내 타겟이 아니니까 여기 빼버리고 10대에서 30대까지 이렇게 나누고 40대 이상 이렇게 해서 여기도 사실 내 타겟이 아니니까 일단 빠지겠죠. 이렇게 크게 두 개 나눈 거예요. 이건 나이로만 나눈 거예요. 자, 근데 나이로만 나누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또 굳이 또 나누면 이제 이렇게 한 4개 정도로 나눌 수 있겠죠. 이제 남자냐 여자냐. 남자 중에서도 여기 관심이 있냐, 미용에 관심이 있는 층, 관심이 없는 층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벌써 한꺼번에 개수가 12개로 나뉘었죠. 이렇게 나누는 게 그냥 세그멘테이션이에요. 별거 없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어요. 조건이 3가지면은 여기서 또 더 쪼개야 되고, 그 다음에 뭐 4가지면 더 복잡해지겠죠. 복잡하다는 거 말고는 나누는 건 똑같다. 그러면 이렇게 나눴어요, 일단. 자, 나누는 게 중요하죠. 전체 5천만 인구 중에 그럼 여기는 대략 얼마쯤의 사람들이 분포하는지를 일단 보는 게 중요해요. 이게 내가 전체에서 이제 나중에 이 타겟이나 포지셔닝 할 수 있는 쪽에 시장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누는 건 그냥 임의로 나누시면 된다. 그러면 이렇게 나눴을 때 이제 이 타겟을 설정해야 되죠. 아까 말씀드린 예로 돌아가면 10대에서 30대까지 미용에 관심이 있는 여성하고 남성층이다 라고 이렇게 타겟이 정해진 거예요. 그러면 이 나머지는 사실은 내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타겟은 오로지 여기에만 집중이 돼 있으니까. 이 집중된 타겟을 향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가 이제 포지셔닝인 거예요. 아주 간단하죠. 실제로 간단해요. 근데 이 간단한 거를 이론적으로 자꾸 접근하시고 그냥 모호하게 정의하시고서 이거를 분석을 들어가고 전략을 짜려고 하시니까 효과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포지셔닝이라는 건 뭐냐? 내가 위치를 잡는 건데요. 자, 이제 여기가 타겟이 확실히 됐어요. 그러면 이제 화장품이라는 게 이제 크게 여기서도 또 이제 기준들이 들어가요. 이것도 이제 회사에서 정하시기 따라 달라요. 자, 크게 나눠보면 이렇게 사분면으로 봤을 때, 자, 가격에서 봤을 때 가격이 좀 고가냐 아니면 중저가냐, 뭐 3개로 나눌 수도 있어요. 품질로 따졌을 때 품질이 낮냐 높냐 이렇게 따질 수 있겠죠. 품질은 높으면서 가격도 비싼 이런 시장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품질은 낮은데 가격이 비싼 시장이 분명히 존재할 수도 있어요. 품질은 높지만 가격이 싼 시장도 존재할 수 있고, 품질도 낮으면서 가격도 싼 시장도 존재할 수 있죠. 그럼 이 넷 중에 나는 어느 쪽에 속한다고 보고 어느 쪽을 중점적으로 밀고 갈 것이냐, 이게 이제 핵심인 거예요. 근데 대부분 대표님들은 이 중에 골라라 그러시면 딱 2개 고르실 거예요. 뭐요? 품질은 좋은데 가격은 낮은 거. 난 당연히 이리 가야지. 아니면 나는
품질도 낮으니까 가격도 그냥 싸게 갈 거야. 주로 이렇게 가세요. 고가로 잘 안 가시려고 하죠. 실제로 고가 시장이 생각보다 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시장이 작고 이쪽은 크기 때문에 자꾸 이쪽에만 관심을 가지시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리수들도 생기고 뭔가 효율이 떨어지는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잘하는 기업들, 정말 탑 랭크된 기업들은 다 이쪽으로 가시죠. 가격은 제대로 받아가면서 그 대신 품질을 상위로 해서 사람들이 여기는 품질 좋으니까 비싼 가격 줘도 되네, 브랜드 네임 있으니까 좀 그만큼 비싸도 되지, 이렇게 용인이 되는 시장으로 가서 여기서 편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안 되신 분들이 일이 밀리니까 여기 경쟁이 박해요. 경쟁이 아주 심하죠. 여기는 정말 치열한 경쟁 시장이에요. 근데 그거보다 더 심한 경쟁 시장은 여기죠. 저가로 팝니다. 퀄리티에 상관없이. 물론 대부분 여기 본인이 안 가신다고 생각하셔서 여기라고 생각하세요. 이것도 객관적으로 좀 검증이 필요하십니다. 여기 가는 경우 정말 없으시죠? 근데 이런 거를 사실 뭐라고 하냐면 우리 블루 오션이라고 해요. 사실은 품질이 별로 안 좋은데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시장이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있어요. 찾아보시면. 왜? 경쟁자들이 절대 안 들어오는 시장, 아니면 뭔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데 제약 조건이 많은 시장, 이런 데는 있어요. 자, 건강기능식품 예로 들어드릴게요. 건강기능식품에서 인증을 받으면요, 이 시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인증받은 기업이 몇 개 안 되니까 품질은 좀 낮아도 고가로 팔 수 있는 거죠. 물론 잘 팔리냐 아니냐는 여기서 핵심은 아니에요. 받을 수 있냐 없냐죠. 높은 가격을. 건강기능식품처럼 인증을 받아야 되고, 인증하는데 시간이나 비용이 많이 들어서 웬만한 소규모 회사들은 못 들어가고, 그렇다고 대기업이 여기 시장이 크지 않기 때문에 꼭 들어오지 않는 시장에서는 몇 개밖에 인증받은 회사들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비싸게 팔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데를 찾아보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이런 데서 좀 경쟁이 적으면서 어느 정도 가격을 받아가면서 몸집을 불리시는 게 사실 중요하죠. 근데 이런 시장이 많지는 않고, 여기에 또 접근하려면 돈, 비용, 그 다음에 뭐 인력까지 여러 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가 안 된다라고 하시면 이쪽 시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리 가기 싫으시니까. 근데 실제로는 이리 갔다고 생각하지만 이리 간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 품질이 좋다는 게 과연 뭘까? 사실 참 어려운 거예요. 품질이 좋다. 어느 정도까지 좋은 거지? 경쟁사 대비 10% 더 기능이 업그레이드 됐다. 정말 좋은 건가? 그거는 알 수 없어요. 이거는 아주 주관적인 수치고 본인이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꼭 소비자의 검증을 받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시장에라도 들어있으면 다행인데 이게 아니고 실제로는 이쪽 시장에 있다라고 하면 여기선 진짜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품질 좋아야 돼요. 근데 품질이 안 좋으면 가격이라도 싸야 돼요. 그것도 안 되면 로스를 줄여야 돼요. 생산할 때. 그래야 가격이 낮아지거든요. 또 생산을 빨리 하면 그만큼 품질도 좋아지면서 다른 비용도 상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여기냐 여기냐가 사실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근데 이쪽에 계시면 이쪽으로 가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되고요. 이쪽에 계시면 이쪽으로 가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되고, 이쪽에 계시면 이쪽으로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돼요. 자, 근데 이제 이 부분이 대부분이니까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 이제 STP하고 다 연결해서 보면 나는 가격이 품질이 낮으니까 가격도 싸게 가겠다. 나쁜 생각은 아니에요. 근데 어느 정도 싸게 갈 거냐, 이게 중요하죠. 내가 버틸 수 없을 만큼 싼 가격에 계속 적자 내면서 팔면 회사 망하죠. 그렇다고 내가 어느 정도 이익 본 가격으로 하려고 했더니 경쟁업체들이 이거보다 더 싼 가격에 내놔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 이제 진짜 미치겠는 거죠. 그럴 때는 진짜 다시 재점검하셔야 돼요. 이 부분을 점검하셔야 되죠. 가격을 더 낮출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근데 가격 낮추는 거 이야기하면 뭐 회사들마다 결론이 다 비슷해요. 뭐 우리 회사는 규모가 작아가지고 물건 살 때 원자재 들여올 때부터 비싸게 줄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러니까 매출이 늘지 않으면 이게 해결이 안 되고 막 이러세요. 근데 그게 진짜 달까? 그렇지 않을 수 있죠. 그 다음에
꼭 비용만 낮춰야 되냐? 아니죠. 같은 비용으로 품질을 올리면 되죠. 품질은 기술 개발해야 되고 시간 뭐 돈 많이 드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사실 이 품질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품질이 10% 개선됐다. 주관적인 거거든요. 그러면 이 품질 개선이라는 게 주관적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변화되거나 내 이 타겟에 맞게 이렇게 변화가 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소비자들하고 대화를 하셔야 돼요. 근데 꼭 직접 만나야 되냐? 그건 아니죠. 설문지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인터넷에 다른 어떤 조사들을 참고할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인데 제일 핵심 뭐냐면요. 불편한 점을 찾으시는 거예요. 좋은 점을 자꾸 찾으시려고 하니까 우리 제품 쓰니까 좋죠. 우리 제품 쓰니까 좋죠. 이렇게 물어보시면 이게 참 답이 없는 질문이에요. 답도 모호하게 들어와요. 근데 불편하신 사항이 뭐가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사람들이 대답 정말 잘하거든요. 지적질은 잘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제품 쓰시고 만족하십니까? 라고 물어보고 하지 마시고요. 우리 제품 쓰시고 불만사항이 뭐가 있으세요? 라고 계속 물어보셔야 돼요. 우리 제품을 쓰고 불편한 사항을 조금만 개선해도 이거는 품질이 많이 개선된 것처럼 느껴져요. 캔으로 말씀드릴게요. 우리 먹는 캔 같은 경우에 뚜껑이 지금 다 이게 그 알루미늄으로 돼 있잖아요. 본체부터 이렇게 따다가 이게 날카롭게 세팅이 돼 있으니까 자꾸 따다가 손 같은 데 베고 다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다가 어떤 업체에서 이제 이거 개발한 거를 갖다 썼죠. 안심따개라고 해가지고 그 호일처럼 좀 얇은 걸로 해서 이렇게 따면 손 벨 일도 없고 무게도 가벼워지고 좋잖아요. 그런 걸 사용한 거예요. 별로 뭐 개선 많이 한 것도 없어요. 시중에 있는 다른 제품 캔 따개용 그 호일 좀 두껍게 압착한 이 제품을 갖다 그냥 교환만 한 거예요. 원래 뚜껑 대신. 근데 개선이 많이 됐죠. 소비자들이 따기도 쉽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손 베거나 이런 일이 없으니까 이런 불편사항을 조금만 개선해도요 소비자 만족도가 확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거창하게 기술 개발해서 품질을 올릴 생각하지 마시고요. 만들어내고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불편사항을 조금만 개선해도 소비자들이 느끼기에는 품질이 많이 개선됐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근데 불편사항이 아닌 걸 자꾸 개선해놓고 우리 회사 품질 좋습니다. 품질 개선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백날 이야기해도 꽝이에요. 그래 봐야 소비자들이 느끼질 못하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개선된 게 아니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불편한 사항들을 자꾸 개선하려고 하셔야 된다. 여기에 대한 의견을 들으셔야 된다. 그럼 내 것만 갖고 난 아니면 아직 사업 시작도 안 했는데요. 그러면 이거는 경쟁 제품, 경쟁사에 대해서 느끼는 불편을 빨리 캐치하셔서 그거를 조금이라도 해결한 걸 가지고 가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불편사항이 개선이 되거나 해결이 되면 이게 또 어디로 가요? 홍보에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잘 만든 광고들 봐보세요. 제품 광고 보고 나 저거 사고 싶어 이런 광고. 그냥 TV에 나오는 광고는 좀 밋밋한 것들도 있으니까 제일 적극적으로 제가 추천드리는 건요 홈쇼핑 광고예요. 홈쇼핑 광고할 때 쇼 호스트들이 막 이거 좋습니다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봐보세요. 그냥 좋다만 나열하고 있는 쇼 호스트는 많지 않을 거예요. 대부분 이 불편사항을 어떻게 개선했고 뭐가 효과적이고 이렇게 해서 연결지어서 하죠. 그러면 그 홈쇼핑 보는 순간은 그래 정말 저거 좋은 것 같아, 꼭 사야 될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들게 막 몰아가는 거예요. 이게 돼 있기 때문에 되는 거죠. 안 돼 있으면 백날 아무리 좋은 쇼호스트 갖다 놔도요 안 팔려요. 이 불편사항 개선하는 부분을 이 STP하고 연결해서 같이 좀 전략을 세우시라. 그럼 이 불편사항 개선한 거가 과연 나이하고 관련이 되는지, 성별하고 관련이 되는지, 지역하고 관련되는지, 직업하고 관련되는지, 어떤 관심사하고 관련이 되는지, 이게 대략 윤곽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S 하기가 쉬우세요. 나누기가 쉬워요. 나누고 나면 그 중에 내 고객층이 우리가 타겟으로 하는 데가 어디일지는 정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타겟팅도 어느 정도 쉽게 돼요. 그러고 나면 내가 이 불편사항 개선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원가가 좀 높아요. 그러면 당연히 어쩔 수 없이 이쪽 시장으로 가야 되는 거죠. 가격이 높기 때문에. 근데 가격도 경쟁력이 있으면 이쪽 시장에서 일단 놀 수 있고 그러다가 일이나 이쪽으로 올라가는 방향으로 전략을 장기적으로 세워 가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P까지 다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자꾸 접근하시지 마시고요. 마케팅은
내 거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지? 그 다음에 잘한 사람들은 뭘 했을까? 그 부분에 항상 포커스를 맞추셔야 되는데, 중요한 게 강점, 기회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약점, 위험 요인, 우리 제품이 갖고 있는 불편한 요소들, 이런 안 좋은 쪽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마케팅 요소들을 발굴하셔가지고 이걸 개선하면서 그걸 갖고 홍보에 연결시키시면 훨씬 좋은 효과들이 나오게 되실 겁니다. 근데 마케팅은 성공한 사람 이야기를 자꾸 들으면요, 실패하게 돼 있어요. 왜냐면 그때에만 성공할 수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죽는 것들이 있죠. 갑자기 확 올라갔다가 싹 빠지는 것들 보면 이런 것들이 수반이 안 되고 그냥 홍보만 한 거예요. 트렌드에만 그냥 부합해서 잠깐 반짝한 거지 장기적으로는 안 가는 것들이 있죠. 여러분들께서 그 마케팅 요소들을 일단 기본적으로 이해하신 다음에 그것들을 어떻게 내 사업에 활용할지 전략들을 어느 정도는 이해하신 상태에서 이 홍보 전문가들을 만나셔서 이분들한테 나는 이걸 하고 싶어 라고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그분들이 여러분들이 하신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전달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될 수 있는 방법들을 가르쳐 주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